평가를 할 때 현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굴지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사실 그분들은 정말 작게 만들 수는 있는데 나노미터 사이즈로 거기서 얼마나 열이 발생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오늘은 기초과학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연구진의 이야기와 그 기초과학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한 연구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나노융합연구부 이현준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반도체 소자의 물성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장비들은 반도체의 액티브 레이어라고 하는 반도체층을 정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거 보니까 원자로 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빙빙 도는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공기하고 닿으면은 다른 특성을 만들기 때문에 공기하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에는 다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집어넣어서 이쪽에서는 메탈을 정착하고 이쪽에서는 반도체 물질을 정착을 해서 그 외부의 공기하고 차단된 상태에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착을 해서 반도체층을 만들고 그 이후에 거기서 패턴을 만든다든지 다른 어떤 소자를 만들 때는 뒤쪽에 있는 이제 반도체 클린룸에 가서 소자를 제작하는 형태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자를 제작을 이쪽에서 해서 안쪽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안쪽에 있는 어두운 부분은 이제 암실이고요. 그래서 레이저 관련된 평가를 대부분 여기 옵틱스 쪽을 평가를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장비까지는 대부분 프로브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브 스테이션은 아니고 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반도체에서의 발열이 나타날 때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장비들은 컨포칼을 바탕으로 해서 Thermal Reflective Microscopy라고 해서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입니다. 이곳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TRM250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와 국내 기업 그리고 디지스트 소재 물성평가실 이현준 교수님께서 함께 개발한 장비 열반사 현미경입니다. 이 열반사 현미경은 측정 샘플의 온도에 따라서 샘플의 광학적 반사율이 변한다는 물리적인 현상을 활용한 것입니다. 광학적인 반사율을 측정함으로써 샘플의 온도를 산출해내는 기술인데 적외선 영상처럼 전통적인 발열 영상 이미지 기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부분에 또 고해상도 열 영상 이미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초점은 이제 초점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뜻인데 깊이에 관계없이 어떤 위치에서든지 각각 위치에 따라서 열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반도체 같은 게 점점 작아지면서 열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성능이 달라지고 맞습니다. 뭐 소자도 달라지고 이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보통 거대한 산업체에서 물건은 이렇게 온도계 띡 돼가지고 측정하면 되는데 반도체는 그 엄청 나노미터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어떻게 그 온도를 재는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대부분 나노미터 스케일이고 마이크로미터 스케일도 뭐 있을 거고, 그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 시즌 때문에 많이 알게 된 이제 IR 카메라 지나가면 이제 얼굴에서 열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1300 나노미터에서부터 저기 뒤쪽에 있는 뭐 수만 나노미터까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미터나 혹은 나노미터 사이즈의 그 얇은 영역에서 좁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발열을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평가를 할 때 현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굴지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사실 그분들은 정말 작게 만들 수는 있는데 나노미터 사이즈로 거기서 얼마나 열이 발생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대부분 다 계산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나노스코프 시스템즈하랑 그다음에 KBSI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 장비는 가시광 영역을 사용해서 마이크로미터나 서브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한 0.12 마이크로미터 사이에서 나는 열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든 겁니다.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도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박혀 있는 소자들이 안에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전기적인 신호를 가해서 열을 발생을 시키면 사실상 지금 보시면 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일반 이제 우리가 보는 현미경 이미지, 아래쪽의 이미지는 발열,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시커먼 약간 까만색의 뭔가 보이시죠? 근데 사실 저런 게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열을 찍어보면 그 부분에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아, 이게 제작할 때 퍼펙트하게 만들 수가 항상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량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엣지에서도 보면 이런 데서도 열이 이제 조금씩 발생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운데서 열이 많이 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하고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엣지에서 나는 거나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시뮬레이션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스케일 바를 조금 더 넓혀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한 72도 정도 발열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전히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스케일 바가 지금 120도를 표시되고 있는데 여기 국산 영역은 120도보다 높은 열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자에 들어가서 네. 혹은 모니터에 들어가든지 핸드폰에 들어가면 이 소자는 며칠 작동하면 여기서 이제 버닝이 발생하고 여기서부터 파괴가 진행돼서 쭉 프로파게이션 해 나간다. 그럼 이런 장비로 인해서 어떤 불량률도 낮출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걸 모르고 디바이스를 만들면 핸드폰을 만들면 불필요한 곳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소자가 죽게 되고 핸드폰이 오작동하게 되는. 덥지만 유기막이 아, 움직이는 게 이게 막. 국산에서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기능이지만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없는 기능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강점이고 사실 고장 났을 때 이제 콜을 하면 금방금방 수리가 된다든지 사실 외상 장비는 중간에 밴드를 거쳐서 외국으로 본사로 연결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얼마나 걸리죠? 보통 뭐 2달, 석 달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고. 고장 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연락을 취하면 한 두세 달 이렇게 걸린다. 그렇죠. 기초과학은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현상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이 이어져 나가려면 그 현상을 규명하는 장비를 구축하고 개발하고 또 새로운 연구 환경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학교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연구 장비는 안정적이고 또 보편적인 해외 장비 위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된 국산 장비들은 대학교들의 연구 실정에 맞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와 국내 기업 그리고 연구원들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국산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활용한 국내 연구진들의 기초과학 연구는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연구 환경에 맞게 언제든 업그레이드와 커스텀이 가능해진 국산 장비로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면서 기초과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기업들이 더 나은 제품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